네, 토양 미생물의 대사작용입니다. 탄소, C, 탄소가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자, 미생물 하다가 갑자기 탄소가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탄소가 순환하는데 미생물이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기물 좋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 유기물이 생물체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기물이 토양 내 모든 생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질이 분해에 생성되는 것에 미생물이 도와주는데요. 이 부식이 되고 이탄되고 이런 것들이 다 미생물이 도와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유기물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때 분해 순서가 있습니다. 포도당, 전분, 단백질 이것들이 먼저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지방, 리그닌, 키틴이 가장 늦게 분해가 됩니다. 이 리그닌 같은 경우는요, 나무의 그 껍질 같은 부분에 리그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 껍질 같은 부분에 있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분해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유기물이 분해가 될 때 가장 큰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CN율, 우리가 탄질비, 탄질률 이렇게 얘기하는 요소와 그리고 기상 조건과 공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아야 우리가 미생물들이 잘 이용이 돼서 유기물을 작게 분해가 시켜주는 거죠. 자, 탄질률부터 보고 갈까요? 탄질률은요, 유기물 중에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말합니다. 탄질률이 30 이상이면은 토양의 질소의 미생물 이동이 유기물의 무게보다 크기 때문에 질소가 기하 현상이 발생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자, 탄질률. 이게 질소분의 탄소잖아요. 그렇게 되면 탄질률이 높게 되면은 질소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 기하, 질소가 부족한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에서 30 정도의 숫자가 되면 미생물의 이동과 유기물의 무기화가 같아져서 질소를 잘 흡수하고 또 15 이하면은 무기화가 미생물의 이동보다 커진다는 점. 각각의 그런 CN율의 값에 따라서 유기물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유기물에 따라서 CN율의 값이 다 달라요. 톱밥, 볏짚, 미숙태비, 발효 오븐에 따라서 각각의 탄소와 질소 비율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유기농업기능사의 필답, 실기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부식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 부식의 그런 양이온 치환 용량과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자, 그 다음 논토양, 우리가 별을 키우는 곳이죠. 우리나라는 논에다가 별을 키웁니다. 당연히 논에다가 별 키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면적, 넓은 면적에서는 이 물의 양 때문에, 그리고 물의 관리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밭에다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논에다가 별을 키운다는 점이죠. 논을 만들었을 때 토양에서는 토층 분화와 탈질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토층 분화와 탈질 현상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논에다가요, 담수, 물을 가득 담아놓은 다음에 이런 현상이 토층, 표층에는 산화 상태, 산소가 많은 상태가 산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깊은 층은 산소가 부족해서 환원 상태가 됩니다. 산화, 환원. 이 산화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서 산소가 있는 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산소가 좀 부족한 상태가 환원 상태입니다. 자,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논의 표층, 윗부분은 이제 공기와 맞닿으니까 산화층, 그리고 작물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런 밑에 층은 환원층,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침투층, 거기에는 또 유기물이 적기 때문에 산소를 소비하는 부분이 적어서 또다시 산화층이 됩니다. 보통은 산화환원층, 여기 부분을 많이 보기도 해요. 옆에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논이 물로 가득 차 있을 때 공기와 맞닿는 부분은 산화층, 그리고 밑에 부분은 환원층, 여기 심토는 다시 산화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토층이 분화되는 현상을 이 논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논토양에서는 이 탈질, 이 질이 질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소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봤을 때 우리 암모니아트 질소가 있습니다. 암모니아트 질소는 NH4 플러스예요. 여기 보시면 NH4 플러스가 암모니아트 질소거든요. 근데 이 암모니아트 질소를 이 산화층에다가 표층에다가 주게 되면은 이 질화균이라는 이런 세균이 질화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소가 붙습니다. 산소가 붙는 게 뭐죠? 산화작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질화작용 때문에 이 산소가 붙었죠? 이게 바로 산화작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산화가 이렇게 더 탈질작용, 이 환원층으로 내려가면서 이 탈질이라는 거는 이제 질소가 이렇게 가스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산소가 있다가 왜 갑자기 산소를 뺏겨서 질소 가스가 됐을까? 왜냐면 이 노는요, 이 깊은 층으로 가면 환원층이 되잖아요. 환원층. 이 환원층에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질산이 토양 안에 흡착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턱에 찰싹 붙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균으로 인해서 산소를 빼앗기는 거예요. 산소 빼앗기죠? NO3에서 NO 그다음에 이렇게 O가 뺏겨서 N2가 되잖아요. 산소가 뺏기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암모늄태 질소를 이제 줬다가 이게 산화층에서는 산소가 붙었어. 근데 이 산화가 이 질산태 질소가 토양에 찰싹 붙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제 빠져나가고 용탈되면서 질소 가스가 되는 그 과정이 탈질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산태 질소를 이제 주시는 것보다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바로 이렇게 환원층에 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질소 비료를 주시고 로터베이터나 여러 가지 농기계를 가지고 또 논토양을 뒤집어 주는 과정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논토양에다 관리할 때는 심경, 깊게 갈거나 새로운 흙을 주거나 그리고 유기물을 시용하거나 석회를 시용합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는요, 아연, 교산을 시비합니다. 교산 별표. 자, 교산은요, 필수 원소는 아닙니다.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논에서 우리가 벼를 키울 때 벼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게 되는 그런 아주 유용한 원소입니다. 교산은 SI예요. 자, 그리고 암모니아태 생성을 촉진하는 처리를 해주면 되게 좋아요. 건토 효과, 건조한 토양의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논토양에는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항상 물에 담궈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담수 보호한 처리에다가 물을 빼서 건조한 토양이 되면은 이렇게 암모니아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지온을 상승시키거나 알칼리, 석회를 시용하게 되면은 미생물 활동이 촉진되어서 암모니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논토양에 대한 얘기는요, 뒤에 가시면은 우리가 그런 논에 대해서 한 번 더, 벼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한 번 더 이 논토양에 대해서 특히 토층 분화와 탈질 현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이 논토양에 대해서는 토층 분화, 물을 담가 놓기 때문에 산화층과 환원층으로 구분되는구나. 그리고 이 논에다가 물을 담가 놓기 때문에 암모늄태 질소를 줬을 때 이렇게 질소가스로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